우리에겐 조커로 더 익숙한 배우 히스 레저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요, 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칭찬을 받도록 해주는 게 나에 대한 예의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응원이 필요하면 응원을 받도록 해주는 게 나에 대한 성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것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고 합니다. 남한테는 한없이 다정한데 나한테는 너무 야박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이고요. 저는 DJ 이성령입니다. 정부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실, 유기동물의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사의 첫 곡은 장철웅이 부른 서울 이곳은입니다.
정부가 최근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4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동물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관계기관, 법무부, 지자체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사육 금지 세부 기준을 수립해 2027년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의법의 검사의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 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수의법의 검사 기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동물 유기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물 유기 처벌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동물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양비 지원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거점별 입양 전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2029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농식품부와 축산과학원이 함께 초안을 만들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축종별로 2025년 돼지, 닭, 2026년 소, 한우, 육후, 젖소, 2027년 염소,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및 실습 환경 조성, 일반 국민 대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홍보를 위해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실험동물기술원 민간 자격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험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점검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실험기간 현장 점검을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550개 실험기간 중 현장 점검을 받은 곳은 60개의 11%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기간의 전반적인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실험동물 관련 협회 인증 자격을 실험동물기술원 민간 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 기간은 전체 실험기간 중 8% 정도로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실험동물 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봉사동물 복지 증진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봉사동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봉사동물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을 뜻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동물 등을 이루는 말이죠.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고도 하고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봉사견 복지 증진을 위한 생애 주기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2027년에는 은퇴견 지원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요. 전국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 매 홀수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2020년과 2022년에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기조사는 현재 없으며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실외 사육견 찾아가는 중성화 수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정부는 22년부터 실외 사육견, 마당개, 시골개를 뜻하는 거죠. 번식 및 유기견화 방지를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실외 사육견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 확대, 방문 수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자체 동물 보호, 공무원 적정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적정 인력이 얼마인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 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 매뉴얼 등 제작 배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실례로 우리 안산시가 동물보호팀, 동물정책팀이 있는데 동물보호팀이 팀장님, 주무관님 해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 두 분이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모든 지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이분 두 분으로서 과연 동물 보호가 될지 참 의문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 5분에서 6분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인력이 좀 확충이 돼서 동물 보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현재 동물 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은, 면, 도서 지역은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 등록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등록 방식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8.1%가 동물 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발표에는 내장형 동물 등록이 일어나는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영동물보호센터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 동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 87개인 지자체 직영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개로 늘려 나가기로 했으며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물보건사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현재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 보조 업무에서 교육과정 강화 후 재활치료 보조 등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책임감 있는 동물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한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논란의 맹견 사육 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대해서는 맹견 사육 허가제의 중성화 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육 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기질평가장, 훈련소 및 사후관리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여 상급 동물병원, 전문 동물병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 전문의 양성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하고요. 수의 전문이란 전문 수의사를 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무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체계와 수의 전문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수의사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동물 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의사 국가시험도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의사 역량 제고 및 선발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을 고도화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출제 기준을 정립하고 실기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의료 육성 발전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동물복지협의회 구성,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내용은 빠졌고요.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물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좋은 정책 제안이 있다면 댓글 등 남겨주시면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과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점점 더 동물 복지가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라조가 부른 사랑가 듣고 오실게요. 것 없이 유치해서 못 봐주겠지. 유치 찰나 뽕짝 뮤직 나의 마음에 어서 놀러와. 너를 위해서면 뭐든 바칠게. Oh yeah. 너의 마음에 내가 가도 돼. 허락해줄 수 있니? 저 많은 사람들 중 나의 작은 오직 한 사람
이번의 주제는 중성화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중성화가 시작됐습니다.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 아이들 가급적 꼭 중성화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위해 또 길고양이 민원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길고양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길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고요. 요즘 SNS에 보니까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집에서 돌보는 고양이든 길고양이든 중성화 수술은 꼭 해줘서 고양이의 질병을 예방하고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서 꼭 중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고양이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TNR로 중성화를 진행한다면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집에서 돌보는 집냥이는 보호자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란 고양이의 생식 기관인 자궁, 난소, 고환 등을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 수술의 목적은 고양이의 발전과 번식을 막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며 고양이가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수술이 고양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발정을 겪을 때의 고통이 큰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양이의 발정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발정을 겪을 때는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발정이 나면 고양이는 지속적으로 울거나 벽을 긁고 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집 안의 환경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보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정을 겪은 고양이가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고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고양이가 발정을 시작한 후로 계속 울고 불안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는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하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시는 그런 보호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고양이가 발정을 겪는 동안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게 됩니다. 또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성화 수술을 동물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수술은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가 성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술이고요. 발정을 차단함으로써 고양이는 성적 충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가 자궁염, 자궁암, 난소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여줍니다. 수컷 고양이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이나 고환암 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중성화 수술 시기에 중성화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성화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일까요? 고양이가 5,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 시기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 고양이가 발정을 겪기 전에 수술을 할 수 있어 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수술이 너무 늦으면 고양이가 이미 발정을 겪고 난 후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적인 면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길고양이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TNR을 통해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집량이는 보호자분들이 중성화 비용을 부담하셔서 진행을 합니다.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의 비용은 지역과 병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적으로 수컷 고양이의 경우 20만원 전후, 암컷 고양이는 30만원 전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암컷 고양이는 수술이 더 복잡하고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비용이 좀 더 비싸고요.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만큼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수술비와 마취비 그리고 처방약이 포함되며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비용이나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한 관리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중성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수술 후에는 고양이가 상처를 핥거나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수술 후 2, 3일 정도는 활동을 자제시키고 과도한 음식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양이가 상처 부위를 핥지 않도록 네카라나 보호용 옷을 입히는 것이 좋고요. 또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먹여야 하며 회복 기간 동안 고양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고양이가 회복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상처 부위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양이가 회복이 더디면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TNR, 즉 중성화 수술에서 수술 후 남자 냥이는 1박 2일 후 방사, 여자 냥이는 3박 4일 후 방사,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께서 최소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후처치를 해주시고 제자리 방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줄 환경이 힘들겠지만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길고양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단순히 번식을 막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수술을 통해 고양이는 불필요한 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게 되고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받으면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의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하시고 이를 통해 고양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시네 나는 막 너와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서로
계시나요?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여러분은 지금 단원 FM 88.7MHz에서 길지사를 듣고 계십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자는 의견은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는 동물이며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복지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 내에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환으로서 길고양이들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길고양이들이 도시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도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관점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 복지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길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너네 집에 전부 데려다 키워라 이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한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도시 내에서 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 내에서 그들의 복지를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도시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집에서 길고양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를 데려가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보단 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함께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이웃이 동물 복지와 함께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길고양이를 다 죽이거나 죽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이슈입니다.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그들에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도덕적, 윤리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복지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입니다.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혐오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이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길고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생태계의 일부로 작용하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와 도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동물 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과 이해를 통한 변화로 혐오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통해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굶기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기면 개체수가 조절된다는 의견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이는 고양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고양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악화되어 더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죠.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동물 복지를 중요시하며 고양이에게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식량을 찾아다니며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고양이 문제 대안으로는 누누이 얘기지만 TNR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요.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먹이 주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관리하면 고양이들이 한 곳에 모여 밥을 먹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고양이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쓰레기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도 필요하겠죠. 주민들에게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테고요. 고양이 돌봄의 필요성과 TNR의 장점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고양이의 건강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테고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시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면 질병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고양이 개체를 유지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는 길고양이와 인간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죠. 이러한 대안들은 길고양이 문제를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길고양이 문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길고양이의 번식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위한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점검 및 중성화 수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이는 고양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고양이의 복지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는 고양이와 관련된 문제는 단일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정부, 동물보호단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모두 동물 복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길고양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단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사회의 일부인 길고양이를 단순히 내 집 앞에서 보기 싫다, 네가 데려다 키워라며 남한테 다 떠넘기고 모르쇠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중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주민들 간의 관심과 협조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와 책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 및 제도적 지원, 동물보호법 강화,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 금지, 적절한 돌봄 제공, TNR 프로그램 지원 등을 법으로 명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NR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교육 및 홍보, 공공교육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과 TNR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동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테고요. 다행히 이번 정부 발표로 초, 중, 고 학생들 수업에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니 너무나 반가울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을 테고요. 네 번째는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요. 길고양이의 생태, 행동, 개체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길고양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테고요. 전국적으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센터와 보호소를 설립하여 길고양이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지정된 급식소를 설치하여 고양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테고요. 지자체,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책임과 조치들은 길고양이 문제를 인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때 길고양이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예산 투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긴급성과 중요성의 균형. 국가 예산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도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로 다른 중요한 일들과 균형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테고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TNR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이의 개체수가 관리가 되면 번식으로 인한 고양이 수 증가를 막아 미래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관리되면 이로 인한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고요. 이는 결국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혜택과 공공복지. 동물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동물복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강화될 수가 있고요.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자원봉사자와의 참여 등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 TNR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길고양이 관리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죠. 여섯 번째로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해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길고양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몇 가지 벤치마킹할 만한 국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 TN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와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시 방사하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통해 전국적으로 TN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길고양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지역에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고양이의 복지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요. 이와 같은 국제적 사례들은 길고양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의를 한다면 사람은 만족하고 길고양이들은 안전한 그런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날까지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동물병원 원장님과 함께 개의 질병과 예방법 및 치료 방법 등을 들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였습니다. 김보경의 스톰 소개하며 인사드립니다. Can be 바람되어버려 나의 몸을 감싸 안아주려 그렇게라도 영원히 내게 있어줘 난 기다렸어 이 시간 모두 다 바친 거야 내 젊음 바쳐 만일 내게 올 수 없다면 기다려
저 구름 아래 너 어디선가 이 하늘 보며 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그럴 거야. 만일 내게 올 수 없다면 그대로 사라져주렴. 나 없이 너 행복한 것을 원치 않아. If you can be 비가 되어내려 나의 머리 위에 앉아주렴. 내 맘속에 깊은 곳까지 너 올 수가 없다면 If you can be 바람 되어불어 나의 몸을 감싸 안아주렴. 그렇게라도 영원히 내게 있어줘. 그렇게라도 영원히 내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